미국도 한국이 중요한 걸 완전히 깨닫고 있거든요. 주한미군 감축이나 극적인 상황은 협상용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리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5%를 늘리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 5% 늘리는 게 우리 동맹관계나 한미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토 회원국들이 했던 것 같이 충분히 융통성 있게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투자나 대비가 없었던 현대전에 필요한 새롭게 요구되는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증액을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드론은 지금 부품이 거의 중국산이라 중국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전자전 능력은 지금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적의 무인기 공격이 되면 방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아주 착한 캐나다 같은 동맹을 뭐 쉬운 한 번째 국가로 하겠다, 뭐 그린랜드에 대한 영토 야욕도 보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하면서 국익을 위한 담합의 모습도 보였고요.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이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또 강한 대응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치 나토가 금방 깨질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친나토 동맹주의자로 복귀를 했거든요. 이 실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동맹국의 국방 예산 확대를 많이 요구해왔고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32개 나토 동맹국들이 5% 증액을 2035년까지 합의를 한 셈이 됐죠. 미국의 부담은 줄이고 동맹국의 역할은 확대한다라는 게 기본 지침이고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 뭐라고 해놨냐면 중국은 미국이 이제 전담해서 대응을 하는데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이란이나 이런 위협은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요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의 32개 나토 회원국들이 물론 스페인은 합의를 안 했지만 합의한 배경에는 좀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22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유럽이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전쟁이 빨리 안 끝났어요. 유럽 나름대로 국가들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되고 안 되느냐를 떠나서 나토 합의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선언을 보면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임을 재확인했다. 그리고서 이제 조약 5조에 나와 있는 집단방위란 뭐냐면 회원국 중에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공격받은 걸로 한다. 그래서 같이 대응하고 방어하고 공격한다는데 그 말을 집어넣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엄청나게 나토를 칭찬했죠. 완전히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니까 이제 나토 동맹을 다시 회복하고 근데 우리가 5%를 잘 봐야 됩니다. 3.5%가 이제 핵심 국방비라고 했고요. 나머지 1.5%를 국방 인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것이 국방 예산이냐 아니냐 할 수 있는 애매한 분야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뭐 교량 건설도 국방 인프라다. 안보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1.5%는 국방 인프라라는 항목을 통해서 이제 여유를 뒀다. 그리고 3.5%도 당장 뭐 어떻게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겠다. 이런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합의사항 중에 중요한 게 방산협력이 나와 있거든요. 집단 방위 체제 발전을 해서 방산협력을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 무기 체계 이런 걸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안보 상황이나 유럽의 절박함을 봤을 때 트럼프 합의를 떠나서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화려한 변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흔들었다가 원하는 걸 딱 얻고 나는 네 편이야. 많은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나토를 버린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 초기에 막 과잉 해석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안 봤거든요. 협상 전술을 하듯이 흔들면서도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미국 중심의 어떤 질서나 체제를 와해시키거나 약화시켜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낮게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미국의 비용은 더 들이지 않되 위상이나 헤게모니나 특권은 지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모습을 드러냈다. 친나토주의자가 다시 되었다. 끼리끼리주의, 집단주의 쉽게 해석을 하자면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걸 지켜주면 확실히 너희 편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비용이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거로 보여요. 러시아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뭐 하는 것은.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말 같지는 않은데
다른 재원을 동원하더라도 첨단 기술이나 어떤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61조의 국방비가 70%가 운영 유지비입니다. 운영 유지비를 갑자기 늘리거나 또 이제 나머지 30%가 방위력 개선비라서 이제 우리 전력 증강하는 비용인데 그것도 뭐 제품이 생산이 되고 필요해야 사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늘리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뭐 5%를 늘릴 수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 5% 늘리는 게 우리 동맹 관계나 한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토 회원국들이 했던 것 같이 충분히 융통성 있게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병사들 장병 급여 인상 때문에 다른 데 투자 못했던 시설 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방위력 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전에 필요한 드론 전력이라든가 이란을 공격했던 미국 사례도 봤듯이 전자전 능력, 우리의 방공망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또 자국 무기를 이제 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F-35 지금 60여 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더 사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 회원국들이 했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크게 삼축 체계라고 불리는 방위력 개선비는 꾸준히 이제 증액되고 있지만 예산만 증액된다고 갑자기 무기 체계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축 체계에 더해서 그동안 투자나 대비가 없었던 현대전에 필요한 새롭게 요구되는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증액을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드론은 지금 부품이 거의 중국산이라 중국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전자전 능력은 지금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적의 무인기 공격이 되면 방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기에 생산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 K방산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방산협력을 하겠다고 이번 선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자국 이익을 위해서 많이 어떤 걸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미국산 부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토와 미국의 방산 협력이 우리 방산에 도움이 되도록 아주 정교하게 접근을 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이랑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미국에 받은 부품을 만든 우리 무기가 유럽에 팔리면서 미국에도 뭐 일정 부분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 우위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MRO 능력이라든가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는 똑같이 반응하겠죠. 스페인이 합의 안 했거든요. 관세 협상에서 확실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똑같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심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방위비 분담금도 이게 미국이 원한다고 쑥쑥 올라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의 반 이상 50-60%를 제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5배 6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봉급까지 우리가 다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미군이 한국군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줄 수 있는 항목과 규정과 한미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 틀 내에서 미국이 원하면 뭐 협의는 해야 되겠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나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한 것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융통성을 가지고 미국하고는 굳이 뭐 대립각을 세워서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스페인을 제외한 31개 회원국들이 그분들은 뭐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절박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합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이 합의한 것들을 잘 보면서 대안이나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미국도 한국이 중요한 걸 완전히 깨닫고 있거든요. 91년도에 그 전술핵을 철수하기 전까지 미국 핵무기가 많을 때는 950여 발이 배치돼 있었고 그중에 군산기지에는 긴급 대응 핵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 교수가 쓴 책의 서문에는 미국이 여기 온 거는 처음부터 한국 때문이 아니다. 중국 견제하기 위해 온 거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쉽게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이러긴 어려울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극적인 상황은 협상용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무리수를 절대 둘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얻는 이익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있고 주한미군이 여기 있음으로써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아주 착한 캐나다 같은 동맹을 뭐 쉬운 한 번째 국가로 하겠다, 뭐 그린랜드에 대한 영토 야욕도 보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하면서 국익을 위한 담합의 모습도 보였고요.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이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는 또 강한 대응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치 나토가 금방 깨질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친나토 동맹주의자로 복귀를 했거든요. 이 실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잘 대응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큰 위기나 파국이나 이런 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